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재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심신미약을 노린 꼼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몸은 문신으로 뒤덮였고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태연히 음료수를 꺼내 마셨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편의점에서 나가면서 빨대까지 챙겨서 나가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신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이후 경찰차와 마주쳤는데 경찰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시신훼손 등 추가 범행이나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찰은 첫 신고가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핏자국을 쫓아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살인사건임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유가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시신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네, 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같은 이제 20대 친구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당시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이제 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렇게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또 제3자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그 전화를 또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 네.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가지고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1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이제 경찰이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조금 이 사건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또 이제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뭐 편의점에 들러서 뭔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사건은 아직 부실 수사했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예. 이제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충분히 강력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적하기만 할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예. 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사건 현장에 1시간 만에 다시 재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예. 편의점도 갔다가 뭐 정류장에서 앉아 있다가 유유자적 걸어 다니다가 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나서서 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혹여라도 만약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 피해자 그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예. 일이 있었으면 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검거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한마디로 강력범죄 의심이 드는데 강력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어떤 피의자를 보고도 지나쳤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시는 했는데 도망갔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혈흔을 따라서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활보하고 다닌다면 행인들에게는 위험했겠죠. 예. 그런 그렇죠.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강력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나체 상태 피를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뭐 사정이 있을 거야. 예. 뭐 코피를 흘렸을 거야. 뭐 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그 경찰력을 사용하다가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살인 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이 지금은 이제 구속 상태고요. 강력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틀 후 16일에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개인의 이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예. 이런 이제 논란이 되면서 또 이제 이게 뭐 허위 사실 적시든 사실 적시든 이제 명예훼손으로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10일에 이게 그 신상정보 공개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또 이게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뭔가 오판의 가능성,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신상을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좀 이렇게 이제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해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일 경북 경산에서 20대 남성이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유가족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몸에 피를 잔뜩 묻힌 알몸의 남성이 편의점을 돌아다닙니다. 우유를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는가 하면 이후 편의점을 나와 나체 상태 그대로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달아난 남성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 경찰의 부실 대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피의자를 피해자 친구들이 몸싸움 끝에 제압했지만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체포가 지연됐다며 경찰의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애초 신고가 살인 사건이 아닌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고 거리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쳐 핏자국을 보고 추적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혈흔을 따라 아파트 1층부터 수색하던 중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접수돼 그 이후 현장에 가게 된 것이지 뒤늦게 출동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오는 16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의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박에 나선 경찰. 최근 장윤기 사건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대응에 문제가 밝혀지면 경찰의 신뢰도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실은 무엇인지 이 사건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